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8강은 이제 1장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수요 탄력성 계산을 봤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제 기하학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라는 주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른 거고 이렇게 되면 완만한 거예요.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클수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요 기울기, 요게 작은 거고요. 작을수록 완만하다는 거고 이게 작을수록 완만하겠죠? 이 기울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이 기울기가 클수록 가파르겠죠. 그런 표현을 다 씁니다. 그러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기울기와 탄력성,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율 절대값. 이것이 수요 탄력성의 값이죠. 공식이에요. 그러면 100원에서 90원으로 지금 하락했다 가정해 보면 가격은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10% 분의 자, 여기 100에서 110으로 늘었으니까 수량도 10% 늘어서 탄력성은 1입니다. 얘보다 완만한 경우를 봐요. 지금 완만하죠. 그리고 기울기가 작죠. 그럼 이 경우는 기하학적으로요. 가격은 똑같이 변했는데 자,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100에서 110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완만한 애는 이렇게 140까지 변하죠. 100에서 140으로 40%나 변했어요. 4가 됩니다. 자,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 뜻의 의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뜻의 의미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완만할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다. 즉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수요가 잘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단위 탄력적이다. 얘가 1이다. 1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 같을 때 너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게 수요 탄력성 약어라고 가정한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일 때 이게 같을 때 단위 탄력적 기준이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45도라는 것은 1일 때는 이 45도 선을 가르는 이 선은 이 변화와 이 변화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게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가격 변화보다 즉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는 겁니다. 완경사라는 것은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작다. 자, 단위 탄력적인 것보다 완만하다. 우리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했죠. 그러니까 1인 경우보다 45도 선보다 기울기가 작겠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변한다.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반대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얘가 1보다 작다는 거니까 1보다 작다면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해도 수요량은 1%까지 못 변해요. 조금밖에 안 변해요. 즉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경우는 1보다 적은 경우 물론 이제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급경사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기울기가 급경사다.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노란색보다 급경사다. 기울기가 크다 이거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인 경우보다 자,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가 0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모양은 수직선이 되겠죠? 수직선, 이겁니다. 수직선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보세요. 수요량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량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량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수치는 0이다. 이게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은 완전 탄력적인 경우예요. 현실에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무한대예요. 얘가 무한대라는 것은 이게 무한대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무한대만큼 얘가 수요가 줄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줄어서.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수요량이 무한대까지 늘 수 있다. 아주 많이. 그러면 가격이 변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원위치로 옵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선입니다. 즉 가격이 불변. 어떤 경우든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량이 불변이고 그래서 수직선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수량이 불변이라면 수직선이고 가격이 불변이라면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완만할수록 탄력적인데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기울기가 클수록 자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수직선이 돼버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와 탄력성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이것도 시험 문장 지문 속에 나오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보셔야 한다.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절대. 자, 우리는 공급이 변할 수 있다. 균형의 이동도 보셨어요. 그런데 탄력성에 따라서 그 가격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까지만 배웠어요, 우리는.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지. 이것까지만 배웠어요.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지. 이것까지만 배웠는데 그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결론은 덜 하락하고 가격 비탄력적일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더 하락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쉽죠. 왜냐하면 비탄력적일 때 자, 공급이 똑같이 증가해도 탄력적인 애는 가격이 여기 노란색 덜 하락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하락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이런 거죠. 자, 이 뜻이에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 증가를 수반합니다.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이걸 어떤 걸 볼까? 하늘색 말고 노란색만 먼저 보시죠. 탄력적인 경우. 탄력적인 경우 한번 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노란색.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증가하죠.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했어요.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줬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덜 하락한 거예요. 이 부분이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수량이 조금 증가하는가 많이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가격 하락폭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자, 탄력적일 때는 지금 노란색인 것처럼 가격이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덜 하락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요. 지금 보시면 수요량의 증가폭이 이렇게 하늘색 요것밖에 되지 않아요. 요거 여기까지 적죠.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는 거 다 알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는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일 때와 달라요. 수요량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니까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덜 하락하게 되는 거고, 수요가 조금 증가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거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무시하고 읽어봐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텐데,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덜 하락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면 가격은 더 하락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은 좀 자주 보셔야 한다. 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덜 하락한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자, 공급이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죠, 당연히. 근데 탄력적일수록 덜 상승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한다 이겁니다. 지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자, 가격 상승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노란색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예. 그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가? 그러면 탄력적. 조금만 감소하는가 하면 비탄력적. 이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면 이 수요량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니까 가격이 덜 하락하겠죠. 덜 상승하겠죠. 덜. 지금처럼 여기까지 상승이 오로 그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 감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로 생각해 보면, 자,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는데 공급 감소는, 자,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를 줄이는데 탄력적일수록 수요를 많이 줄여서 상승폭을 줄이고 덜 상승시키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급 변화와 수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은 더 변해요. 가격이 더 변하는 이유는 거래량 변동이 작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 이 그림을 보면 하늘색은 비탄력적인 건데 거래량 변동이 적죠. 그리고 노란색은 거래량 변동이 크죠. 거래량 변동이 반대로 크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6회 문제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덜 증가해서 가격 하락폭이 크겠죠. 더 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잠시 후에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정의할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자, 가격이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때 공급의 탄력성, 이 비탄력적이라면, 자, 공급의 탄력성,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할 텐데 공급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을 잘 못 내리겠죠. 가격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이게 Q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가격이 급등합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죠? 여기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완전 비탄력적일 땐 그냥 수직 상승이에요. 수량이 아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이번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 있죠.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 불변이라 그랬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공급이 증가해도, 자, 수평선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인 거죠. 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입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량 불변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도 중요한데 가로 1번, 즉 대체재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가령 10%씩 똑같이 상승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조금 감소하면 비탄력적. 자, 가령 수요가 20%나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2배죠. 이거는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고등어가 안 잡혀가지고 고등어 가격이 올랐는데 고등어 수요가 고등어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탄력적. 고등어 수요를 조금밖에 못 줄인다면 비탄력적. 자, 항상 부분 분석 하나만 변했어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고등어의 대체재가 많잖아요. 생선이. 이거 뭐 굴비도 있고 상어도 있고. 대체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얘가 고등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아주 절대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피할 수 있다. 탄력적이다. 너 안 사면 그만이지. 비싼 거 뭐하러 사? 다른 거 사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리고 시간의 차이, 장기와 단기인데요. 자, 얘는 비탄력적이고 얘는 탄력적이다 그랬죠. 자, 오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으면 내일 휘발유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일주일 후에 많이 줄일 수 있을까? 한 달 후에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이 뜻인데 당장은 어떻게 대처를 못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보고 그죠? 전철도 타보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단기 시점은 이거고 못 줄이고 장기 시점은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이 줄이면 탄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필수품과 사치품이에요. 지금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 뭐 이런 것 등은 가격이 올라도 잘 못 줄인다 이거예요. 다시 가격이 올라도 쉽게 많이 줄일 수 다음에 사야지 뭐 이거 좀 가격 내리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필수품은요, 필수품은 밥이나 빵 이런 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걸 그 굶지 뭐 지금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잘 못 줄여요. 그래서 필수품은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거는 음식물 시장이라는 정의예요. 먹을 거 제가 대충 한번 다 그려봤는데 이걸 음식물 시장이라고 가정해보고 지금 음식물 가격이 변할 때 음식물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가 하면은 먹을 게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줄여요? 풀뿌리 먹어야 돼요. 대체재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넓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넓게 정의한다면 대체재가 없어요.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정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탄력적이지 못해요. 음식물에 대체재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고기 시장으로 좁혀서 시장을 좁게 정의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것만 분석해 본다면 이제 탄력성이 높아지죠. 고기 가격이 오르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뭐 생선 먹든지 밥을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이게 돼지고기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시장을 좁게 정의하면 동질화된 물건 대체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넌 좀 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분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고 시장을 좁게 정의해서 분석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주택시장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시장에 대입해도 자 이게 주택을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독 아파트 빌라 뭐 연립 다 주택이라고 정의해 놓고 주택시장 전체를 분석하겠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는가? 못 줄여요.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 동굴 들어가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동굴이에요. 까만 선으로 보이나요? 네, 동굴 들어가 살아야 돼요. 동굴 들어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좁게 정의해서 아파트 시장만 분석하다 하면 대체재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안 사고 다른 거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으로 변한다. 분석을 할 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책에 수정자가 있고요. 이건 뭐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해답의 번호가 하나씩 밀렸어요. 문제 번호가. 그래가지고 124쪽에 29번부터 하나씩 번호를 뒷번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31번은 32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37번을 38번으로 10개, 문제 10개를 이렇게 번호 하나씩, 이거 29번 있는 데다 지우고 30번 쓰시고 30번 있는데 31번 이렇게 쓰시면, 제가 이거 미처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7번부터 29번부터 37번까지 번호를, 문제 번호만 하나씩 늘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홈페이지에 수정자 부분에도 이 내용을 적어드렸어요. 교재 정오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이건 뭐 간단한 상식인데요. 이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예.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재가 그래도 있다는 건데, 근데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는 건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산업용 부동산은. 그렇죠? 공업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대체재가 없다면 가격이 올라도 많이 줄일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비탄력적이라고 바꿔야죠. 1번부터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3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면 그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용도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면 잘 못 줄이겠지만 가격이 올라도. 자, 4번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그죠? 탄력적으로 변한다. 5번 자,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자, 이거 세분화한다면 어때요?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1번만 틀렸어요. 나머지 2, 3, 4, 5번은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을 좀 머리 아프게 만드는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지문 속에 들어갑니다. 이따금.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을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보기 전에 여러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담배 수입이, 담배 세수가 2조 8천억이 증가했다. 2.8조 원이 증가했다. 금액적으로 매출액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죠? 수요의 법칙상 담배 가격을 올렸는데, 담배 가격을 굉장히 올렸어요. 80%나 올렸잖아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그러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수요량이 줄어도 한참 줄을 것 같은데,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안 줄었다는 것보단 정확히 담배 가격이 오른 것만큼 안 줄었어요. 담배 가격이 80% 올랐는데 수요량이 20% 밖에 안 줄었으면 엄청 이익이죠. 가격 80% 올랐는데 수요는 20%밖에 안 줄었으니까 이렇게 세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사람들이 비탄력적이라서 그래요. 가격,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80%분의 20%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 그죠? 4분의 1이니까. 1보다 굉장히 적죠. 굉장히 비탄력적이라서 가격을 올려도 잘 못 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총 수입이 증가해서 나라의 세수가 증가한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작년에 세수는 빵꾸가 안 났다. 뭐 이런 거 세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걸 따지는 논리죠.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가격을 올리는데 그러면 내 총수입이 늘어나는가?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내 총수입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귤 한 박스에 10,000원인데요. 이거를
판매량이 100개 팔리고 있었다.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00개 하면 100만 원이 총 수입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총 수입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못마땅해 가지고 안 되겠어. 가격을 올려야 되겠어. 11,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어.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11,000원으로 올렸는데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박이죠. 110만 원.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대박이겠지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95개가 팔렸다는 것은 자 가격을 10% 올렸는데 100개에서 95개로 수요량이 5%밖에 안 줄었으니까 0.5 상당히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95 곱하기 11,000원 하면 104만 5천 원이 나와서 이때도 총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도 됩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담배처럼 가격을 올려버리면 돼요. 올려버리면 수요량이 잘 안 주니까 총 수입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제 똑같이 변하니까 이론상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거고 이럴 때는 망하는 거예요. 자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면 귤만 먹어 나 사과 먹을래 오렌지 먹을래 확 떨어져요. 20%나 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100개에서 80개로 2배나 변했어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럼 88만 원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가격을 올렸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탄력적일 때는 총 수입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어때요? 자 가격을 올릴 때는 언제 올려야 되느냐? 소비자들이 봉일 때. 그 말은 뭡니까? 못 줄일 때. 잘 못 줄여. 가격 올라도 담배처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못 줄인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총 수입이 증가한다. 이 뜻이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요. 가격을 10% 내렸는데 10%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그대로예요.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90만 원으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변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이때는 좀 낮이는데 자 가격을 내렸더니 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0.5니까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보세요. 느낌만 보더라도 가격을 10%나 내렸는데 수요량이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망한 거죠. 105 곱하기 9,000원, 94만 5천 원으로 매출액은 100만 원보다 줄어들어요. 원래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단위 탄력적인 때는 같고 이 경우는 이제는 돈 버는 거죠. 탄력적일 때. 자 가격을 내렸더니 사과 사 먹을 사람이 한라봉 사 먹을 사람들이 다 귤로 오더라. 그래서 가령 20%가 늘었다면 탄력성이 2가 되죠.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108만 원. 총 수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내려서 더 많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S-에듀. 에듀예요,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는 A라는 어떤 이게 중고 입시 대입 학원 온라인 강좌인데 48만 원에 가격 완전히 합격시까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까지. 그러니까 1학년 되는 친구들은 3년, 2학년 되는 친구들은 48명인데 2년 동안 무료로 공짜로 프리패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8만 원을 합격하면 돌려줘요. 수도권에 인서울 하면. 그러면 인서울 하면 다 환불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럼 여기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전략을 아주 잘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 귤 같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찍어놓은 강의잖아요. 이거 한번 찍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강사료 나가는 거겠지만 그게 추가적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그걸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책도 팔아먹고. 그리고 여기 인서울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홍보 효과도 있는 거예요. 어떤 홍보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이 48만 원을 받으려고 인서울 한 뭐 그게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에듀에서 이만큼 합격자를 배출했다. 홍보 효과와 매출액 증대 효과와 경쟁사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경쟁사가 많을 때, 대체제가 많을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려야 그쪽에서부터 유입이 되겠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지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벌면요, 어떤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정상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열등합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들으셨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돈 벌면 안 타. 자가용 타고 다니려고. 아니면 택시 타고 다녀. 그러니까 줄어요. 이런 건 열등제예요. 돈을 벌면 버리니까 열등제다.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필수제. 필수제는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진 않겠죠.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밥 2공기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제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나 사치제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면 막 사겠죠. 예, 탄력적이에요.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 탄력, 여기서 정상제인 경우는 0보다 큰 거고요.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열등제인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니까 0보다 적은 거죠. 열등제는 0보다 작다. 이런 거고. 자,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Y제의 수요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0. 분필 가격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데 고등어 수요가 변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독립제, 대부분 제화는 독립적인 제화, 서로 독립적이에요. 어느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관련되어 있는 재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배우셨고, 그것이 바로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겠죠. 자, 이번에는 고등어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자, 플러스입니다. 빌라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럼 서로 뭐야 이거죠. 아파트 수요 줄이고 빌라로 갔네. 대체했네. 바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조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단지 아파트 가격만 올랐는데 이 변화가 빌라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줄이고 빌라로 간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제와 대체제잖아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플러스 0보다 큰 경우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0보다 적은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아파트 수요가 줄고 아파트 수요가 주니까 가구의 수요도 줄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가격은 올랐는데 YJ의 수요는 줄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같이 수요가 주는 제한은 보완제잖아요. 그래서 0보다 적은 경우는 보완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자, 17회 문제를 보기로 하죠. 계산 문제네요. 주택시장에 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퍼센티지 변화에 대한 빌라의 수요량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빌라 수요의 퍼센티지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0.8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거예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원래 1,6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414, 446, 4분의 1, 25%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가격 변화율은 25% 상승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0.8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빌라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분수식은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에다가 0.8을 곱하면 20%죠. 다시 말해서, 자, 아파트 가격이 25% 상승했더니 빌라 수요가 20%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럼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20% 증가했겠죠. 그럼 1200의 20%는
0.2. 240이잖아요. 그래서 20%니까. 자, 그러면 240에다가 1200을 더하면 1440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빌라의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17회 때 있었고요. 19회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해왔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가? 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했다. 그럼 0.8이죠?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재. 여러분 헷갈려요. 그랬어요. 1보다 크면 정상재 이럴까봐 1보다 적으니까 열등제네 하면 안 돼요.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재입니다. 자, 22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자,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했다. 같은 재화죠.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10%분의 5%니까 0.5가 되는 거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비탄력적, 비탄력적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반면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더니 여기 소형 아파트 수요가 줄었겠죠. 줄고 어디로 갔냐면 오피스텔로 간 거예요. 서로 대체 관계 있죠. 0보다 크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대체제. 서로 대체 관계.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24회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A가 가격이 상승했는데 B의 수요 너는 왜 느니? 하면 A에서 B로 간 거잖아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A와 B는 대체 관계에 있는 거고요.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다. 얘가 가격이 상승해서 A의 수요가 줄었을 텐데 C의 수요도 같이 줄었어요. 이건 보완관계에 있는 거죠. 같이. 수요의 방향이 같으면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공급의 탄력성은 뭐 같아요. 같기 때문에 수요 대신 공급량으로만 바꾸면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고 계산도 공급으로 바꿔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똑같아요. 다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는 거니까 방향만 오른쪽 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그 다음에 얘보다 급경사면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같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빼놓고는 똑같다 이거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얘보다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아까는 공급의 변화와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또 머리 아프게 만드는 주제니까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말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이건 맞는데 공급의 탄력성 여부에 따라서 공급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조금 증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가격 상승폭이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탄력적이라면 공급량이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덜 상승하겠죠. 탄력적이라면 덜 상승하고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잘 안 늘어나니까 가격이 덜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폭이 크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상승한다는 어느 경우에서도 같은 거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다. 비탄력적일 때 하늘색은 더 오르고 탄력적일 때는 덜 오르죠. 바로 이 수량 증가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번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탄력적일수록 덜 하락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여기 있네. 비탄력적일수록 더 하락한다. 이것도 같아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공급도
가격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데 얼마나 많이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하락폭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비탄력적이라면 하늘색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지만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덜 하락하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데 탄력적이라면 공급이 많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 가격 하락을 좀 완화시켜 준다 이거죠. 덜 하락하는 거예요. 덜 하락.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보시면 되는데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바로 이거예요. 가령 공급이 똑같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조금 변하는가 많이 변하는가.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 많이 변할 수 있으면 탄력적. 그러면 어떤 물건에 가령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려면 생산 요소가 풍부해야죠. 노동력도 많고 그래야 돈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자,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길면은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이 잘 못 늘어나요. 근데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면 가격이 오르면 빠르게 늘어나겠죠.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재고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고가 쉽게 사라진다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근데 재고가 잘 안 사라져.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지금 뭐 다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비탄력적이겠죠. 재고 조정이 용이할 때 탄력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기에 비해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고 얘는 단기 시점을 말하는 거고 얘는 장기 시점. 가령 1개월 후와 2년 후 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올랐을 때 1개월 후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 2년 후에 많이 늘어나니 하면 당연히 2년 후죠. 특히 부동산, 주택 뭐 이런 것들은 공급에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엔 잘 안 늘어나요. 장기에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4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죠. 이건 17회 문제인데 종합 문제예요. A 부동산, B 부동산이 여기 있다 이거죠.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같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옳은 건 모두 몇 개니 이 뜻인데 자, B가 A보다 탄력적이죠. 완만하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맞네요. 네. 자,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은 비탄력적인 A가 더 높죠.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맞는 겁니다. 자, 공급이 감소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 뭐 이런 뜻이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상재라는 거죠. 또 맞고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잖아요.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P의 수요량이 왜 증가해요? 똑같이 우하향하는데.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세 개가 경리은 디귿 세 개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회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자, 임대료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 가격이 균형 가격 아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초과 수요. 자, 거래량과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이 뜻입니다. 가령 자, 요게 균형이죠. 가령 이때 거래가 100이고 초과 수요량이 공급량이 100이고 120이라면 자,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고 해도 120이 거래될 수가 없어요. 공급 물량은 100밖에 없어요. 사자도 120. 사자가 120이지만 공급이 100밖에 없어서 거래량은 100입니다. 애초에 거래량은 100이고요. 자, 근데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균형으로 가겠죠. 균형으로 가면서도 거래량은 100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수요에서 자, 균형 임대료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음. 이게 답이 되는 문제고요. 되셨죠? 자,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관해서 틀린
것을 해서 이거는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자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퍼센티지 변화율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자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용도 전환이 용이해서 가령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은 주택을 상가로도 안 지어도 용도 전환해버리면 되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죠. 틀렸어요. 1번부터 답입니다.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길다는 것은 비탄력적. 자, 단기는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 4번, 인허가가 어렵다면 공급이 잘 안 늘어나겠죠. 비탄력적.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공급은 잘 안 늘어나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1번만 틀렸습니다. 자, 이건 또 계산 문제인데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자, 임대료가 10% 상승한다면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가격이에요. 여기 가격. 그리고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라는 뜻은 0.8만큼 수요량이 준다는 뜻이에요. 0.8배만큼. 그러면 이게 8% 준다는 거죠.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것은 탄력성이 0.8이므로 곱해서 8% 수요량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해버렸대요. 아, 그러면 가격이 아니라 이번엔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을 10%나 올렸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의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도 2가 남은 거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몇인데 0.5인데 그럼 뭐의 절반이 10이냐? 그럼 20이죠. 그래서 소득이 20% 오르면 20 곱하기 0.5 소득 탄력성 즉 10%가 올라서 전체 8 감소를 상쇄하고도 2가 남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좀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0회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틀린 것.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 시장 출현? 자, 수요 탄력성은 커지죠. 대체재 커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다. 정량적 지표예요. 그죠? 퀄리티가 아니라 퀀터티입니다. 정성적 지표라는 것은 질을 보는 거죠. 정량, 이건 양을 보니까 정량적 지표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죠. 임대료 상승하면 수요가 확 줄죠. 그러면 임대업자 임대료 수입은 감소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자, 이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3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 옳은 것. 공급이 가격에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쨌든 완전 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거 같은 거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게 답이죠. 같은 거니까.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이것도 같은 거네. 수요가 증가 같은 거죠.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그래서 1번부터 3번은 같은 걸 물어봤고 자, 4번은 이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예, 거래량은 변하지 않죠. 예,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증가한다가 틀렸고요. 자, 이 경우 같은 문제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게 상승해요. 거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만 옳다. 24번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0.9, 소득 탄력성 0.5. 가격이 2% 상승했으면 수요가 줄겠죠. 얼마만큼? 0.9배만큼. 1.8% 감소한다. 자,
소득이 4% 증가했다. 소득이 4% 증가했다면 수요가 증가해야죠. 정상제니까. 근데 0.5배만큼 탄력성이 0.5니까 그럼 2%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0.2만큼 증가한다.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OX를 복습용으로 한번 보시기로 하죠. 여러분 그 장의 맨 끝에 점프업은 심화 이론 때 하기로 하고 점프업 앞에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1번 부동산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구매하려 할 때. 부동산 수요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반드시 유효 수요야 합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에,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바라본, 생각나십니까? 개념이에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대체재에서 해당 재화로 수요가 옮겨옵니다.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완재의 수요가 줄과 동시에 해당 재의 수요도 줍니다. 이건 맞는 거죠. 5번, 중고주택은 유량, 신축주택은 저량이다. 생산한 것은 유량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량이죠.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것은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틀렸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거는 공급을 줄이죠. 그러면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거니까 오른쪽이 아니에요. 자,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가파르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단기에 비탄력적이니까 맞는 거예요.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임대료 인상하면 다 도망가. 탄력성이 크니까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 이론을 마쳤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좀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2장에서 부동산 가격 이론 이렇게 3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